일제 강점기까지의 잡지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해방 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의 잡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방기 또는 해방공간이라고 부르는 1945년에서 50년 6.25 전쟁까지의 5년 사이에는 서울신문이 발행하는 신천지라는 잡지가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서울신문은 그 당시에는 매일신보의 시설과 인력을 다 계승했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았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제 때 폐간돼가 한 5년을 없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여건 하에서 신천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신경향이라는 잡지를 내기도 하고, 조선통신사에서 조선춘추 뭐 이런 걸 내기는 했지만은 신천지하고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신천지에는 도저히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이 난 이후부터는 그 잡지 역사상 하나의 특징을 보여준 시대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에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이런 피난 시절에 잡지 문화가 화려하게 개화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그 토대가 피난 수도 부산, 그리고 피난지 대구에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큰 잡지 문화를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그 특색 있는 잡지를 만드는 그 경영인들이 있었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매체로 자립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때는 신문사가 아니라 독립된 잡지사, 출판사가 잡지를 발행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문학잡지, 교양지 또는 종합잡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특색을 살리면서 위상을 확립하던 이런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락잡지가 또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대중적으로 아주 많은 부수가 야담이나 아리랑, 명랑 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50년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그 잡지 가운데 신태양 10년간 통건 85를 발행했는데 대중성과 종합잡지의 그 체제를 갖춘 이러한 잡지였습니다. 황준성이라는 사람이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아주 상당히 화려한 그 표지에다가 종합잡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잡지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많은 발행 부수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뭐 문화세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하나 기념적인 잡지가 사상계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잡지죠. 이거는 1952년에 부산에서 사상이라는 이름의 문교부, 지금 교육부의 산하단체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이교승이라는 현직 국회의원이 이게 발행인이었는데, 이게 한 4호가 발행되고 나서 중단이 됐어요. 편집자로 있던 장춘하가 이걸 인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사상이라는 이름에다가 계자를 하나 더 붙여서 새로 창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양 잡지의 성격으로 출발했는데, 점차 이제 장준하가 발행을 하면서 많은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왜? 대학생들이 이 잡지를 많이 봐서. 거기다 문학이라든지 학술 논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논전이 거기 발표되고, 또 김지하의 오적이 실려가지고 결국 이제 폐간의 운명을 맡게 되는 이게 이제 사상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계는 장준하는 특히나 이제 광복군에 학병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광복군 그 대위였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장준하의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장준하가 이제 자유당 정권을 비판하고 이런 인연으로 해서 사상계는 더 이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라는 잡지가 일제시대에 동광의 후신격으로 나왔습니다. 주요한이 발행했는데 사상계와 쌍벽을 이룬 그런 그 종합잡지입니다.
중편 소설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4.19까지 역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그 잡지 문화에 큰 금자탑을 세운 게 김익달이라는 분이 만든 학원이라는 잡지입니다. 아직 그 피난 시절인 1952년 11월에 대구에서 창간이 됐습니다. 아까 사상계가 부산에서 창간이 됐는데 대구에서 창간이 됐는데 학생들에게 꿈과 교양 뭐 이런 걸 심어주고 그 문학 작품들을 많이 실어줘서 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원 문학상, 학원 장학회 이런 거를 운영을 해서 가난한 시절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순화하고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잡지를 봤습니다. 그 수익 뭐 여러 가지 장학회도 운영을 하고 해서 잡지를 통한 사회 기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 김익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원이라는 잡지를 또 창간해서 여성 교양지로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학이라는 잡지도 발행하고 농원 주부생활, 농원도 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을 발행한 김익달은 잡지협회의 초대 회장도 지내고 잡지 문화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렵에 기독교 계통에서 발행한 세벗이 있었습니다. 세벗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역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잡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현대문학, 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대문학이 나오고 이 현대문학에서 신인들이 추천을 받아서 작가로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현대문학이 뿌리를 내리고 또 같은 때 자유문학이 창간됩니다. 문학 잡지의 전성시대입니다. 오락 중심의 잡지로 실화, 야담, 아리랑, 명랑 이런 잡지들이 발행 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오락의 매체가 별로 없던 때니까 아직 TV는 방영하기 전이고 라디오는 있었지만 종이 매체가 큰 역할을 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5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합잡지도 뭐 여기 보다시피 현대공론, 수도평론, 신세계 이런 잡지들이 꽤 나왔고 주간 삼천리라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직은 시간이 좀 일렀어요. 아직은 주간지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립된 잡지사에서 낸 건데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발굴하고 황룡주 MBC 사장 황룡주가 쓴 논문 때문에 필화 사건으로도 유명해지는 이런 잡지입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국회에서 강력한 통일정부의 의지, 이게 MBC 사장입니다. 사장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사장을 물러나고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때는 남북 관계에 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아가 창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 잡지의 효시였던 게 일제시대에서 1931년에 신동아였는데 이제 다시 1964년에 신동아가 복간이 되면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신동아가 성공을 하자 여러 잡지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신동아는 이때는 현직 기자들이 사회적 이슈와 심층 보도를 많이 하게 되고 잡지계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사상계는 그전까지는 주로 교수나 전문가들이 글 쓰는 게 논문 위주였는데 신동아 이후에는 이제 기자들의 집단 취재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고 그 다음에 주간지 시대가 열립니다. 주간 한국이 창간되면서 신문사에서 잡지 발행이 점점 더 늘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신문사 잡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그 선정적인 경향으로 흘러서 비판을 받게 되고 신문사 발행 주간지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고급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가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개간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이게 이제 고급 잡지, 고급 독자의 대상
또 미니 잡지, 샘터, 한국인 이와 같이 조그마한 잡지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잡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또 70년대는 기업의 사보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기업 안에 사내보가 아니라 사외보, 바깥으로 내보내는 잡지가 또 활성화되고 사보 잡지 기자회도 생기고 다양한 취미 잡지가 생기고 이제 많이 분화가 됩니다. 잡지 하나에 모든 걸 싣고 문학, 정치, 뭐 사회 다 이슈로 다루던 시대가 이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주간지, 신문사의 주간지 발행, 주간 한국이 발행함으로써 선정적인 기사가 이제 다른 잡지에도 자꾸 나와서 창조나 이런 게 이제 개간지도 증가했다는 게 지금 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오락 잡지는 선정적으로 저속한 경향으로 흐른다는 데 대한 비판이 이제 자꾸 나오고, 여성 잡지는 판형을 확대해서 광고가 고급화되는 컬러 광고를 겨냥하는 이런 잡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잡지에 광고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나오게 되고, 산업화 또는 이제 기업의 수준이 자꾸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잡지나 광고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 잡지가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체제상으로는 가로쓰기, 한글 전용, 이게 이제 점점 정착하게 됩니다.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변하는데 1980년에 월간조선이 창간됩니다. 일제시대 조광이라는 잡지의 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때에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 많은 비화, 정치 비화들을 다루게 되면서 잡지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종합잡지가 월간 중앙일보에서 발행을 하게 되고, 또 뭐 달이라는 그 잡지는 그냥 독립된 잡지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가 창간이 되는데, 이 제목부터가 보통 잡지하고는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씨알의 소리, 이건 함석헌의 개인 잡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변화, 경제 향상, 지식인의 그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잡지들이 이제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죠. 함석헌이 만든 그 씨알의 소리는 개인 잡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영향력이 있죠. 창조, 월간 대화, 이게 다 하나는, 창조는 가톨릭 계통이고 월간 대화는 기독교 계통인데,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이런 개간 잡지가 상당한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게 됩니다. 자, 샘터라는 잡지도 요건 미니 잡지의 한 전형입니다. 이 샘터, 한국인, 이런 조그마한 잡지들이 이제 너무 큰 거, 뭐 무거운 거 들고 안 다니고 많은 그런 잡지들이 나오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한창기라는 발행인이 이게 이제 가로쓰기 한글 전용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부터 광고물도 전부 알기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하고, 이 뿌리 깊은 나무의 기사는 우리 한글 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 무슨 글을 쓰면은 무엇에 비하면 어떻다 이렇게 쓰는 거를 여기서는 무엇에 견주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완전히 바꿔서 우리 출판 문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조선, 시사저널, 이런 그 주간지가 이제 자꾸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주간한국은 타블로이드 그 신문 형태였는데 잡지형으로 바뀌고, 여성조선, 여성중앙, 이런 신문사가 발행하는 여성 잡지들, 이게 이제 화려한 그 광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의류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 잡지가 번역이 되어서 실립니다. 더 피가로라든지, 한때는 우리나라 잡지의 제호를 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게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외국어로 제호를 만든 잡지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말로 된 제호가 아니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이제 외국의 유명한 보그라든지 엘르라든지 잡지들이 우리말로 발행이 됩니다.
다 에스콰이어, GQ 이런 게 다 이제 지금은 뭐 외국에도 이런 잡지들이 좀 쇠퇴를 했습니다만은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던 때도 있었죠. 지적 소유권 문제로 잡지도 이제 자꾸 달라지고 국제화, 그리고 외국어의 높은 지명도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라이선스 잡지라고 불렀어요. 외국 잡지의 이름과 기사들을 많이 따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계약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광고가 이제 잡지에 큰 그 수익원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한 50%까지가 광고라서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그건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이랬죠. 그 산업화의 영향이죠. 그 사내 사회보가 점점 많이 나왔다가 없어지고 건강 관련 잡지라든지 잘 모르는 전문 잡지들의 발행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